오늘장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SK하이닉스 등을 포함시켜봤는데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요즘에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기차 관련주들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요. 오늘 시장에서도 포스코 캠텍이 7% 가까운 급등, 후성, 코스모 신소재 등등해서요.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숫자로 확인되는 이 실적 결과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장이 이제 시작 단계이다. 앞으로 이 시장 성장이 무궁무진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이렇게나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그룹의 IT 서비스 기업인데요. 상장에 앞서서 진행됐었던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결과 79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경쟁률도 인기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장 출발과 동시에 흐름이 썩 좋지는 않죠. 29,2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내놓은 LG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폭이 조금 크죠. 7% 가까운 급락입니다. 스마트폰 관련한 사업 이거 여전했습니다. 적자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올 한 해 전체 실적 부분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산업 전반의 수요 정체를 피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76,200원대까지 밀린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지의 실적도 부진했습니다. 4% 넘는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 추세 자체도 주가가 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브랜드죠. 에뛰드 적자 전환했고요. 이니스프리 성장 둔화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매한 가지고 이거 화장품 라인업들의 어떤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98,500원대까지 밀린 채 진행됩니다. 반면에 잘 나온 업체도 있죠. 실리콘웍스입니다. 반대로 8%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40%나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진짜 잘했죠. OLED 매출 증가가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포인트고요. 47,0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도도 실적 진짜 잘 나왔잖아요.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한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는데 시장 예상보다 이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 유입되고 있고요. 41,750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좋은 거 이미 우리 알고 있고요. 여기에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신설에 이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정, 차사주 매입하겠다라는 결정까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점검 들어갈게요.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금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동안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가 이제 안 좋다. 그 이후에는 더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네.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2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었던 부분이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5조 5천억으로 시장 컨센서스 상회했고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것을 실적으로 그대로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서 하반기 그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업황이 충분히 좋다라는 부분이고 디램 서버에 대한 수요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 과잉 혹은 수요 부족 이런 부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디램 가격이 워낙에 쉴 새 없이 좀 달려왔었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났다라고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슈 있었습니다. 1조 8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아무래도 감소하게 되니까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주가 부양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이것이 그 주주 환원 정책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3.5조를 투입해서 반도체 공장을 또 증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대규모의 그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반기에 대한 업황 우려감을 조금 둔화시켰어요. 아무래도 업황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사측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다면
투자 규모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좀 미룰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늘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뭐 이제 가격 자체는 86,000원대, 물론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주가 위치만 보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적 대비로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고 저는 사실 SK하이닉스가 국내 상장사 중에는 제일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요? 실적 대비해서 PER 한 5배 정도에 있고 물론 PER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실적이 꺾이지 않고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감에 의해서 못 갔던 부분이 너무 심하고 실적은 최고가인데 주가는 최고가가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받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겁기 때문에 조정 시에 뭐 하시는 게 낫겠죠. 한 85,000원 이하 정도 뭐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분할적으로 매수하셨을 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견은 좋아요로 저희가 표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역시 좋아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사업이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그런 사업의 그 넓이와 이 SK하이닉스가 사업 그 폭과 조금 뭐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요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어떤 쪽이 지금 현재 매력 있어요? 저는 두 종목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적인 매력만 보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부담이 좀 적긴 하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제 기업 자체보다는 다른 부분에 많이 시달렸죠.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자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대기업에 대한 옥죄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를 대부분 다 받아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뭐 신규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은 좋아요였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쪽으로 갈게요. 만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실적도 잡히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쪽에서의 매출도 곧 잡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 분석해 주세요.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시각을 약간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만도 같은 경우 ADAS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관련 운전 보조 시스템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급차에는 이미 일부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똑같은 속도로 이제 뭐 직선을 달린다던가 아니면 위험 지역에 왔을 때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인다던가 이런 부분 자율주행들이 앞으로는 중가 정도, 중저가 정도의 자동차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DAS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장 부분 부품의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전기차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예전보다 좀 많이 올라왔죠. 이러다 보니까 수출주로 볼 수 있는 자동차주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주 역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당연히 뭐 좋아요 가면 되겠네요. 완성차도 좋게 보신다고 하셨던 거 맞아요, 지금? 완성차도 지금 가격 대비는 괜찮다고 보는데 굳이 우열을 비교하자면 부품주가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지금 중국 지역이 약간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부진하고 폭발적인 고성장을 보이기는 어쨌든 어렵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볼 때 자동차주는 어쨌든 자율주행, 스마트카 앞으로 나아갈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인데 이 질적인 성장에 대한 포인트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이런 대형 부품사가 완성차 업체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독 자동차 부품주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만도 살펴봤고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은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계속 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실리콘웍스 보겠습니다. OLED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보다 많이 잘 나왔어요. 나흘 연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폭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요즘에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모습이고 생각보다 시장의 수급 쏠림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에는 일단 그 모바일 제품 비중이 늘어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그 모바일용 OLED
제품 공급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가 스마트폰에는 앞으로 LCD보다 OLED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OLED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LCD보다는 OLED가 비싸지만 그만큼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OLED 관련주는 대부분 하반기에 좋은 전망을 가지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반기에 그 아이폰에 그 OLED 패널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는데 이 실리콘 웍스가 또 LG 디스플레이에 부품을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넓게 보면 실리콘 웍스도 아이폰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가 요즘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였고 물론 간밤에 이제 뭐 기술주가 일부 급락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아이폰 수혜주가 계속해서 부각된다면 실리콘 웍스도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다 좋은 의견 주시는데요. 이 종목도 좋아요 의견 찍어도 될까요? 그래서 전망만 보면은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주가 위치를 보면 좀 부담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한 종목이 한 47,000원대까지 오늘 종가가 예상이 되는데 매물대 구간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원 후반대에는 강력한 매물대가 작용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본다라고 해도 신규 접근은 좀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쪽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아무래 질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에뛰드, 이니스프리, 뭐 중국인 면세점에 들어갔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줄지어서 샀던 그런 브랜드인 거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는 저 실적 진짜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지는 왜 이런 것일까요? 좀 살펴주십시오. 이게 결국은 이제 기대치 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 기저 효과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화장품주 자체에 대해서는 괜찮게 봅니다만 네. 종목 내에서는 어쨌든 차별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화장품에 대한 소비 패턴이 약간 가성비 그리고 중저가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라인업을 아모레퍼시픽이 약간 부족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중가 정도의 화장품이 많이 팔렸다면 지금은 저가와 고가 화장품으로 약간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들이 좀 중가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났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주보다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쨌든 모멘텀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물론 판매 회복됩니다만 그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 우려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에 대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좋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화장품주 전반은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모레 G 혹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완전히 하락 추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지션 부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나빠요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다라고 의견 주신 종목들이 많아서요. 내일장 탑픽을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어떤 걸로 꼽아볼까요? 네, 그래서 현재가에서 진입할 가장 좋은 종목은 만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부담도 없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만도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금요일장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2분 정도 남겨놓고 있죠? 안신혜 앵커와 함께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290선을 두고 사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0보다 조금 더 뛰어오르면서 2294선까지 올랐습니다. 0.21%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탄력이 더 좋은 건 코스닥입니다. 무려 1%까지 반등하면서 어제 2%에 이어 오늘도 추가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773선의 장마감 준비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외돼 있는 상황인데 46,800원에 마감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약세로 마감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IT주 안에서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네요. 3.49%, 2분기 호실적 영향, 자사주 매입 결정, 반도체 사업 투자 계획까지 긍정적인 호재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살펴봤습니다.
7월 27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탄력 자체가 떨어진 모습으로 보합권에서 맴돌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 탓도 있었죠. 결국 0.26% 강보합은 지켜내면서 229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 탄력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건 코스닥이었습니다. 1.13% 강세 흐름 773선에 장을 마쳤고요. 제약바이오주 대신에 IT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 엔터지 위주로 상승세가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으로 이끈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고,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단을 제한시키기도 했습니다. 각각 619억 원, 47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 보이죠. 그 와중에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지만 120억 원, 146억 원에 그쳤고, 외국인이 나홀로 팔자를 외쳤습니다. 234억 원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실적 발표에 따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LG 하우시스 살펴볼까요? 2.76% 약세로 장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2분기 부진한 실적 탓에 증권사 여기저기서 목표 주가 낮춰잡는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원가 상승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판가 조정이 문제인 것으로 크게 짚혔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인데요. 역시나 2분기 부진한 실적 탓에 4.35% 조정을 받으면서 22,0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실적 부진도 문제였지만 원전 수주 불확실성도 악재로 담으면서 악재가 켜켜이 쌓인 모습 22,0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네요.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